사업을 위한 독서. 뒤집어 볼까요? 독서를 위한 사업. 그러니까 사업하고 독서랑 한번 우리가 관련을 지어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죠? 네. 일단 첫 번째는요. 이 책에서 얘기하는 그걸 좀 스포일러를 할게요. 네, 첫 번째, 사업은 직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사업이 어려운 줄 아세요? 사업을 직업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사업이 잘 어려운 거예요. 이 책에 보면요, 사라라는 여자분이 나옵니다. 이 여자분이 어떤 컨설턴트에게 의뢰를 하고 상담을 받는데, 문제는 내가 파이집을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다. 근데 자기를 어떻게 결정했냐면 파이 굽는 사람, 이렇게. 나는 파이만 구우면 될 줄 알았어요, 이렇게 되고. 근데 그 이제 어려운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너무 바쁘고 힘들고 뭐 이런 거죠. 돈이 안 되고, 그리고 자괴감 들고, 내가 왜 이러려고 했는지 모르고, 사람들이 내 파이 맛을 인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다 자기중심적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그러니까 파이가 아니라 사업이 직업이 아니라는 얘기 뭐냐면, 그 얘기는 기술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기술만 갖고는 어떤 평생 할 수 있는 기술을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파이만 굽는 사람으로선 파이집을 운영하는 경영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그냥 파이집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업과 이 독서가 왜 연관이 있냐면, 직업이라고 할 때는요, 책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몸뚱아리만 움직이면 돼요. 본인이 지금 해왔던 일 있지 않습니까? 그 일만 계속하면 돼요. 내가 지금까지 과거에 했던 경력에 했던 그 기술로 했던 일을 찾는데 책을 뭐하러 읽겠습니까? 내가 그 일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사업은 절대로 직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사실 사업은요, 저는 이제 제가 1인 기업 이렇게 시작을 해서 10여 년 동안 많은 분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1인 기업을 한다고 해서 혼자 사업을 하라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사업은요, 반드시 함께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직원을 구하지 않더라도요, 협업을 하게 되어 있고요, 아웃소싱을 주게 되어 있고요, 사람을 구하게 되어 있고요.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부동산 하시는 분을 뵀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너무 바빠요. 왜 블로그 포스팅도 해야 되고요, 외부에 나가서 고객도 만나야 되고요, 영업도 해야 되고요, 집도 봐야 되고, 너무 바빠. 그 중에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뭐요? 그 블로그 마케팅 하느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맡기세요. 그때는 뭐라는 줄 아세요? 그거 대신 해주는 사람 있어요? 2년 동안 혼자 하셨대요. 대신 그거 해주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죠. 자기가 초안만 작성하면 얼마든지 만들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이거 남한테 맡기면 된다, 그 얘기죠. 근데 이분이 남한테 맡기려니 어려운 게 뭘까요? 이것도 아직도 사업이 직업인 수준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은요, 남한테 일을 못 맡깁니다. 왜요? 나같지 않거든요. 둘째는요, 어떻게 맡겨야 될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는요, 매뉴얼이 없어요. 왜 매뉴얼을 안 만들까요? 사업의 비밀이에요. 사업의 비밀이라고, 사업의 직업이라고 생각하면 사람이 다 적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구하는 줄 아세요? 또 되게 웃겨요. 나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구해요.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을 세워놓고 여행 다니길 원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사업이 거기서 망해요. 왜요? 사기를 당해요. 근데 사실 사기를 당한 게 아니라 자기가 매뉴얼도 없이 일을 대충 주고,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나는 놀려고 쉬려고 하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안 하죠. 이거는요, 그 사람의 근본적인 심성을 보면 사람이란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일을 줄 때는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그 사람이 일을 하도록 환경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시간당 돈만 준다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 매뉴얼도 만들어주고, 이유도 만들어주고, 비전도 보여주고, 그래 함께 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제일 좋은 건요, 내가 일단 그 일을 해보는 것. 그래서 그 책에 보면 당신이 지금 파일을 굽고 있는 것들을 다 매뉴얼화하라. 그래서 이제 그 책에서 그 전문가가 아까 우리 도현이가 얘기한 그 맥도날드를 얘기합니다. 맥도날드는 뭐죠? 턴키. 프랜차이즈를 했죠. 프랜차이즈가 뭐예요? 자신의 노하우의 매뉴얼을 공유하는 것.
그러니까 햄버거를 판매하는 게 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매뉴얼을 어느 정도로 매뉴얼을 잘 만들었죠? 진짜 그 감자 튀기는 시간부터 시작해서요. 서 있는 자세의 발 위치까지, 복장까지 모든 것들을 다 매뉴얼로 했죠. 그 얘기는 뭐죠? 그만큼 고민했다 그 얘기. 사실 우리가 보는 독서는요, 누군가의 매뉴얼을 보는 거예요. 책을 한 권 쓰는 과정에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써서는 책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책이 만약에 200페이지 정도 나오잖아요. 그럼 책을 쓰는 양은요, 600페이지 정도 이상은 써야 200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럼 나머지는요, 3분의 2는 버리는 거? 아니요. 압축돼서 3분의 1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두 번째가 뭐냐면 사업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염두에 놓지 않고 사업을 한다? 의미가 없다. 그래서 사업을 할 때는 그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뭐가 돼야 돼요? 내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일을 해보고 내가 그 사람한테 일을 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관리자죠. 그래서 이 책에 보면 가장 낮은 수준을 기술자로 보고요. 두 번째를 관리자로 봐요. 그러니까 관리자는 기술자보다는 좀 나아요. 근데 관리자도 따지고 보면 그 업장을 떠나지를 못하죠. 계속 그 사람들을 관리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근데 매뉴얼이 명확하면 어때요? 내가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럼 사업은 뭐죠? 책 제목이에요. 사업은 철학이다 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 예를 들 때 이렇게 얘기를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편견이 있는데 피아니스트 있죠? 피아노로 잘 치는 피아니스트는 음악가예요? 기능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하죠. 음악가 정도 되면 작곡해야 돼요. 음악을 만들 줄 알아야 이제 음악가예요. 근데 피아니스트는 어때요? 자기 음악이에요? 남의 음악이에요? 남의 음악을 똑같이 연습을 반복을 통해서 똑같이 잘 치는 연습을 하고 무대에만 올라갈 뿐이에요. 예쁜 옷을 입었을 뿐이에요. 조명을 받았을 뿐이에요. 사람들이 박수를 쳐줄 뿐이지 내 곡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의 흉내를 하는 거죠. 이건 기술자예요. 그러니까 작곡가 정도 돼야 우리는 음악가예요. 근데 이쯤 되잖아요. 뭐가 달라지는 줄 아세요? 피아니스트들의 가장 큰 기준은요, 스펙이에요. 어느 대학 나왔는지가 기준이에요. 사실 우린 줄리어드대에 나오거나 지방대에 나온 그 피아니스트들의 음악 소리를 우린 구분하지 못해요. 근데 그 다음 단계 작곡가는요, 모차르트나 베토벤이 어느 대 음대에 나왔는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그가 무엇을 만들어냈는가 이거죠. 그 다음 단계는요, 사실은 사업은 아까 제가 직업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사업은요, 거의 예술이에요. 근데 사업이 직업이 아닌 이유 중에 하나가 선택의 개념에 있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직을 하려고요? 아니면 나는 사업을 할까요? 이렇게 이직을 할까 사업을 할까의 선택의 개념이 아니라 사업은 누구든지 다 하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어떤 돈과 가치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건 예술적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3단계 예술가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손으로 일 안 해요. 몸으로 일 안 해요. 그때는 뭐 갖고 일해요? 머리로 일해요. 의미를 부여해요. 그 일은 무엇인가에 의미를 부여해요. 예술가 정도 수준 되는 거죠.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철학가예요. 철학자들은요, 머리로 일을 하고 몸으로 일을 안 하면서도 어떤 일의 의미와 가치와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 보면 가장 낮은 수준은 기술자, 그 다음엔 관리자, 그 다음 뭐예요? 기업가예요. 근데 이 마지막에 이제 사업은 철학이다라는 얘기를 왜 그러냐면 이 책에서는 기업가는 어떤 사람이냐 되게 간결해요. 신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딱 끝났죠. 신화란 뭐예요? 기적? 그렇죠. 뭔가를 시작했다는 건 다 기적이에요. 기적을 만들어낸 사람. 그러면 그게 독서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누군가에게 독서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 신화를 만들어냈다는 것은요, 그것이 글로 표현됐다는 것은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자기 얘기를 누구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과 독서가 이렇게 밀접한 관계라는 거예요. 물론 책을 쓰고 안 쓰고 문제는 두 번째 문제예요. 내가 그 경험을 통해서 신화를 만들어냈는가 안 만들어냈는가. 지금 하는 일을 사표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하시는 일에서 그런 철학을 세우는 것을 다음 주에 읽을 책에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